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이나 지금도 몸에 작은 뾰루지나 종기가 올라와서 신경 쓰였던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연고를 바르거나 가볍게 짜내면 이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사소하게 여겼던 몸의 작은 염증 하나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즉 왕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충격적인 역사적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아주 작은 피부 트러블로 치부되었던 종기가 조선 왕들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말이죠. 얼핏 들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500년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작은 질병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위협이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왕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미지의 영향력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미스터리한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볼 겁니다. 사소한 질병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었다는 그 반전의 드라마 속으로 말입니다. 조선 왕들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기는 그저 피부 트러블의 일종일 뿐입니다. 살짝 부어오르거나 붉게 변하고 때로는 고름이 잡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간단한 소독과 약물 치료만으로도 금세 회복되죠. 깨끗한 환경에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빠르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종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뾰루지나 작은 염증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학 기록을 보면 종기는 피부 표면에 생기는 작은 부스럼부터 시작해서 몸속 깊은 곳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나 심각한 감염성 질환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의 질병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용어였죠. 단순히 곪어서 터지는 피부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고름집 또는 심지어 암과 같은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들까지도 당시에는 종기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생제도 없었고요. 위생관념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은 물론 상처를 소독하는 기본적인 방법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요. 당시의 치료법은 어땠을까요? 고름을 짜내거나 침으로 환부를 자극하고 뜸을 뜨거나 약초를 바르는 수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뛰어난 지식과 경험으로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지만 세균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시절에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에 가까웠죠. 상처 부위가 덤나거나 곧바들어가는 일은 다반사였고 작은 염증 하나가 온몸으로 퍼져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깨끗한 수술실, 철저히 소독된 의료기구, 그리고 강력한 항생제가 당연한 지금의 의료 환경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달랐던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어둡고 비위생적인 궁궐안, 침상에 누워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즉 왕의 모습을 말입니다. 곁에서는 어이들이 밤샘 연구 끝에 찾아낸 약재를 조심스럽게 바르거나 조심스럽게 환부를 살피며 침을 놓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고뇌는 깊어만 갔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즉 세균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온몸을 잠식하며 결국은 고귀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토록 고귀한 생명을 지닌 왕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 앞에서 무력했던 시절. 과연 조선의 왕들은 왜 이토록 종기라는 질병에 취약했을까요? 그들의 일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막중한 책임감을 동반했죠. 끝없이 밀려드는 상소문과 국정 업무, 밤샘 연구와 회의로 가득 찬 나날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운동량이 극히 적은 생활 방식도 한몫했습니다. 넓은 궁궐 안에서 생활했지만 왕의 동선은 대부분 정해져 있었고 격렬한 신체 활동을 즐기기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또한 왕실의 식단도 종기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수라상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백성들의 식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육류와 기름진 음식이 많았을 겁니다. 과도한 영양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은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이러한 환경적, 체질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왕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오히려 감염성 질환에 더욱 취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어이들은 왕의 몸에 난 종기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어이들은 그야말로 밤낮으로 의서를 탐독하고 온갖 약재를 시험하며 왕의 병세를 살폈을 겁니다. 하지만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한계가 명확했죠. 주로 사용했던 치료법은 고름을 조심스럽게 짜내거나 염증 부위에 침을 놓아 기혈 순환을 돕고 뜸을 떠서 독기를 빼낸다고 믿었을 겁니다. 때로는 귀한 약재를 갈아 만든 고약을 환부에 바르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대증적인 요법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니 잠시 호전되는가 싶다가도 이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했을 테고, 특히 악성 종기 혹은 등창으로 불렸던 질환은 그야말로 왕실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등창은 주로 등 부위에 발생하는 화농성 염증으로 현대의학적으로는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농양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록에는 왕들이 등창으로 인해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함께 어이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의사들의 고뇌는 마치 암흑 속을 헤매는 듯한 답답함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들의 의학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상 완치라는 목표는 그저 신기루와 같았을 뿐. 실제로 조선 역사에는 이 작은 종기 하나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왕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조선의 5대 왕 문종을 기억하시나요? 뛰어난 학식과 온화한 성품으로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2년 3개월 만에 등창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가 오래 재위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게 되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단종의 즉위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계유정난이라는 비극을 낳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성종이 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문화적 황금기를 이끌었던 명군이죠. 그 역시 재위 25년 만에 등창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승하했다고 전해집니다. 한창 국정을 안정시키고 기틀을 다지던 시기에 왕의 죽음은 국가 운영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을 겁니다. 효종대왕 또한 북벌을 꿈꾸며 강한 조선을 만들고자 했던 군주였지만 재위 10년 만에 귀에 난 종기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어이들의 오진과 미흡한 처치 또한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죠. 백성을 위한 원대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너무나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개혁군주로 칭송받는 정조대왕 역시 등창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의 개혁 정책에 큰 차질을 가져왔고 이후 세도 정치라는 암울한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즉 왕의 생명을 앗아간 종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 왕권의 안정과 정치적 흐름, 나아가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질병의 위협이 얼마나 거대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미생물 앞에서는 무력했으며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의학 지식과 위생 개념이 없던 시대의 비극성에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종기 하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조 임금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미 그 충격적인 사실을 엿볼 수 있었죠. 한 나라를 이끌던 최고 통치자의 죽음이 가져온 파장은 너무나 거대해서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 역사 속에서 종기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왕은 정조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왕들이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으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으니 그 이야기는 참으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며 옵니다.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 총동원되고 온갖 비방이 사용되었을 테지만 그들의 노력은 종종 무력했지요. 조선 초 학문과 덕망이 높았던 문종 임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는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이어받아 나라를 굳건히 다질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등창, 즉 등에 난 크고 고통스러운 종기로 시달리기 시작하셨죠. 어이들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치료에 매달렸지만 당시의 미흡한 의술로는 이 치명적인 염증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종 임금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허망하게 승하하고 마는데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단종의 즉위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수양대군, 즉 훗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비극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기틀을 잡던 시기에 왕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왕실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고 정치적 안정은 물론 국가의 미래마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작은 종기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미약해 보이는 질병이 한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안겨줍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종 임금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며 민생 안정에 힘썼던 현명한 군주였.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았던 그 역시 종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성종 임금이 등창으로 고통받았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는데요. 비록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은 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결국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승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성종 임금이 더 오래 재위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다스렸더라면 그 이후에 연산군 시대를 비롯한 조선 중기의 혼란은 훨씬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망을 넘어 안정적이었던 왕권의 균열을 일으키고 격변의 시대를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한 왕의 건강 문제가 국가의 앞날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북벌을 꿈꾸며 강인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효종 임금 또한 종기의 직접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던 분이죠. 하지만 어느 날 어깨에 난 작은 종기 하나가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어이들은 침을 놓고 뜸을 뜨는 등 갖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종기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결국 종기 부위에 고름이 터지면서 폐혈증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41세의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효종 임금은 북벌 계획을 구체화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의 대외 정책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중단되었고 이는 다시 예송, 논쟁과 같은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던 왕의 죽음이
단지 작은 피부 질환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선사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당대 의학의 한계를 생각하면 현대의학의 발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조선의 왕들에게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었고 왕권의 위협이었으며 나아가 국가의 운명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왕의 권위와 위엄도 그 어떤 절대적인 힘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무력감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사소한 위생과 의료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질병의 위협이 단순히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